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15 이제 마지막 그 챕터가 되겠어요. 요 15 챕터 15가를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복습식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쟁점과 과제 1. 환경변화와 지역사회 복지 쟁점 2. 한국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쟁점과 과제.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예요. 환경변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변화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도 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모든 걸 간소화 또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그러나 세계가 다 이런 그 가속화되는 그런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 발맞춰서 환경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죠. 뭐 오존층이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즘 여름에 한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사계절이 없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미치는 그런 시대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의 변화가 세계화, 지방화, 정부와 다문화 사회의 변화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등장. 이제는 미디어 시대죠. 미디어 시대. 앞으로는 이제 AI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되고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그러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념이 또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화되고 있죠. 또 개인주의면서 정말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요즘 우리 모든 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변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확보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쟁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사회복지 재정을 결정할 때 복지 수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년도 사회복지 예산의 답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복지의 예산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예산의 점증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그 정치적인 이슈로 하나의 사회복지 예산을 좀 증가했다. 근데 정권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회복지 예산이 다시 줄어드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복지쟁점의 정책 결정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재정은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복지 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답습하여 편성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맞게 사회복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정분권 방식으로 분권 교부화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지방분권의 방식이 개선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해도 지방정부 수준의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계획 능력과 집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발전이 가져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 교부 세제의 문제점이에요. 첫째, 복지 수요 폭증에 대비한 예산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점도 하나의 분권 교부 세제가 너무 그 중앙정부는 이러한 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 교부 세제와 지방 정부의 현실에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첫째, 재정 능력의 격차가 지역 간의 복지 예산, 복지 수준의 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방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방안이에요. 정치 세력화를 위한 방안. 첫째,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적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역량을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사지만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에 그 필드에 나가서 지역사회 복지에 이제 거기에 관여할 때 이 지역사회 지금 변화의 추세에 맞는 그러한 그 조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요즘 시대의 핵가족 또 다문화 또 하나의 청년 실업 또 하나의 우리의 가치관 또 정치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정말 실력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가 오고 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은 더욱 실력을 쌓아 이러한 그 업무에도 닥칠 때 다 해결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생산을 위한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각종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정치학교 등과 같은 학습 훈련 조직과 행정, 모니터링 모임 등과 같은 전문적인 건강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해야 한다. 이런 문제도 우리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예비 사회복지사 이런 그 하나의 그 이론적 배경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습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여러분들이 그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또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해야만이 모니터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런 거를 세심히 관여하고 보고 느끼고 해서 이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운동적 성향을 강화하고 학습하는 구조를 위하여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연대하여 교과 과정에 사회복지운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독려하고 각 협회는 종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정치 활동과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사회복지사는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열린 자세로 우리 사회의 신망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친사회복지계 인사들로 섭외하여 로비스트와 활용하고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 역할 분담 등 다차원적인 정치 행위에도 사회복지사는 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영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에 관여했던 분들이 모든 그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 복지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이 이 정치에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는 지역 빈곤 해소 운동, 지역 실업 극복 운동, 협동조합 운동, 한살림 운동, 사회적 기업들, 지역 화폐 운동 등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운동 영역으로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활동 영역의 확대에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지역복지활동 등 지역복지 벤처조직 활동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정부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 단체들이 오히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패밀리워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사회복지 업무를 필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 확립이에요. 공공지역사회. 공공이라면 뭐예요? 정부와 함께 복지 전달 체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전달 체계 재정비 방향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된 중앙정부 조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이들 중앙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각의 다른 전달 체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형태이다. 이러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유사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어 재원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가 혁신을 추진했고 이는 각각의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통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전달체계가 참 중요하죠.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욕구에 맞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개입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에는 공공조직이 있고 민간조직이 있는데 다 이렇게 공공조직과 더불어 또 민간조직도 협력해서
국가의 예산에 맞춰서 또 국가의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달체계라고 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재정비 방향은 저출산,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중앙부처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녀적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도적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휴먼 서비스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어 여성, 노인, 영유아, 청소년 등 더 나아가 지금은 다문화 또 핵가 1인 가족이 있고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계속 변화되고 있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세계에서 1위 자살 문제, 또 노인 빈곤, 청소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이슈로 되고 있죠. 이런 그 국가의 꼭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정책을 잘 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은 필리에서 이런 문제를 국가의 그 상위기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념을 가져야 된다. 밀접한 연관성에 해당되는 거죠. 중앙정부 간의 서비스 연계 위한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재정비 방향이에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민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의 중심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에 소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이다.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계획됐다고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없이 너무 자주 중요한 정책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관료조직이잖아요. 관료.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인사의 문제가 있고 진급의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방정부에서는 그 지방정부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 관대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정부와 통합이 돼야 된다. 양자의 서비스가 일부 중복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보다 단일한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첫째, 사회복지 영역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은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해야 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를 연결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영역, 지자체 간의 자치 영역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에 여기 보면 로스만의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하여 4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천 지향적인 지역사회복지 교육 훈련과 역량 강화. 첫째, 거시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전공 학생들의 경우 실천 관점을 환경 속에 개인들 둘러싼 환경으로 전환시켜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제고시켜야 함. 또 둘째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활동의 장을 확대해야 함. 셋째는 단일지역, 특히 빈민지역의 일정 학생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기에 정규 수업 이외에 사회복지 실천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로스만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습 문제가 있는데, 최근 사회복지사의 최우선과 권익증진은 물론 사회복지 예산 확보 등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또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뜻은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치에 민감해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투철한 사회복지사의 그러한 그 정치적 관여가 필요하다. 세계와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인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를 감상하고 토론해보자. 제가 이 영화가 있나 한번 확인해서 제가 있으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지역사회에 관한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